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동백고 1학년도 시험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고는 객관식이 64점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36점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술형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난이도에 맞춰서 나눠봤는데요. 변형이 안 되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영어인 경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변형이 안 되는 거는 중학교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냥 평소에 시험 공부 착실히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때만 대비해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변형 안 되는 문제를 다 맞으면은 한 30.4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기가 영어로 있는 것까지 다 맞으면은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은 이제 45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시험 공부를 하면은 50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학생들이 느끼는 첫 번째 벽은 뭐냐면은 이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되는 유형을 제가 쭉 보여드리면요. 이제 이겁니다. 어휘라든지 9번, 10번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빨간색 부분의 단어였는데 이제 바꾸십니다. 보통. 이 바뀐 단어를 평소에 알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동백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로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이거는 뭐 충분히 학생들이 평소에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죠. 예,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형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변형은 아니셨어요. 이거는 뭐 거의 변형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동백고에서 많이 변형하시는 게 이제 빈칸입니다. 그래서 외우면 안 되게 원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뜻의 이제 다른 단어로 바꾸셔가지고 이제 이 학생은 굉장히 잘 했죠.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글로 간단하게 적고 그것과 비슷한 뜻으로 하는 거 고르는 거를 이제 골랐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원래는 빨간색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이거에 이제 혼란되지 않고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한글로 적은 다음에 이제 다른 뜻으로 표현된 다른 표현으로 된 것으로 고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정석적으로 아주 잘 풀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문제의 총 점수가 이제 19.6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제 유형이 이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휘가 착실하지 어휘를 많이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 변형되는 문제를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수를 깎이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점수를 깎이기 시작하면은 한 50점대에서 성적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다 맞으셔야지 이제 64점. 어휘까지 평소에 많이 해놓으셔야지 동백고에서 이제 객관식을 다 맞고 6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죠. 동백고는 서술형도 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서술형도 충분하게 점수를 잘 받으셔야지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동백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보통 요약문 완성 쪽으로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과서라든지 그런 걸 암기하면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고 뭐 요지가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주제를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요 단어를 맞춰서 주제를 써봐라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지가 잘 드러나도록 주제를 갖다가 단어로 배열해주고 문법에 맞게 쓰라는 그런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문법에 맞게 쓰는 그런 영장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법적 지식도 가져야 되고 문법에 맞게 이제 영어를 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동백고에 지원을 하실지 마실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객관식에서 내가 수능 점수 잘 받고 어휘를 많이 알아도 64점밖에 받지 못합니다. 64점이면 4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이런 유형의 문제를 갖다가 맞출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외워도 안 되는 게 거의 배점이 30점입니다. 그 6점 같은 경우는 이제 회화에서 나오는데 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여기 본문 같은 걸 외워서 충분히 쓸 수 있게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식 다 맞고 열심히 외워가지고 6점을 받으면 그때 이제 70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점은 이제 평소에 이 영어로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맞게,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의도에 맞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평소에 갖추셔야지 동백고에서 상위 등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평소에 이제 동백고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능력을 평소에 키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백고에 지원하지 않은 예비 고1들, 현재 중3이나 중2 학생들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갖췄는지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동백고 1은 그러니까 객관식은 뭐 변형되는 게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이 변형 점수가 거의 20점 된다는 거는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무난한 정도입니다. 대신에 이 서술형을 변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서술형에 대한 평소에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동백고 1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마 등급이 갈릴 것 같은데 이런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지. 그러니까 동백고 1은 키울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객관식에서 어휘 능력도 많이 키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라이팅을 문법에 맞게 쓸 수 있는 능력, 그 두 개를 갖추셔야지 동백고에서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 프라임메디어학원이었습니다.